안녕하세요. 노무현의 손녀딸이 커가지고 서은이라 그러네요. 그런데 그 손녀딸이 이렇게 팔짱을 낀 걸 보고 부시에 팔짱을 꼈단 말이죠. 아들 부시에. 근데 이걸 보고 제가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외교에도 국격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몸을 부딪히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근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이 라틴계는 굉장히 이 볼이나 뭐 입 가까이에서까지 인사를 하는데 굉장히 몸을 부딪혀요. 라틴계는. 그렇지만 영국계 쪽, 미국 쪽의 문화가 영국 쪽인, 독일 쪽인 뭐 이런 쪽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퓨리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서도 몸을 부딪히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몸, 위치, 그런 것을 굉장히 중시를 해요. 그래서 거리에서도 몸을 부딪히면 거의 안 됩니다. 이 매너상. 미국 사람들의 백인 사회에 가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집들이 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너가 일단 안 됩니다. 길에서 만나다가 툭 건드리잖아요. 이 아시아 사람들이 그게 많은데 그러면 굉장히 큰 실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간 미국 사람 쪽 또는 영국 쪽 사람들이 못 견뎌하는 게 길거리에서 몸을 서로 부딪혀 가면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데 있어야 된다는 걸 완전한 스트레스로 여겨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부시라는 인물은 조금 좀 화통한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소셜하다고 볼 수 있죠.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용인됐다고 보는데 절대로 이거는 매너상으로 보면 완전한 실례입니다. 잘못한 거라고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란 것이 이 부시라는 사람은 뭐 일확전으로 유명해졌지만 세계 통제와 세력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911이죠. 그 이후에 그 원인이야 뭐 제가 다루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 애국법이라는 걸 내세웁니다. 이 부시가. 그래서 개인들을 통제한다. 국가가. 그런 것을 법으로 통과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통제화의 가장 우두머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일을 해냈으니까. 미국이란 사회는 개인의 그 권한을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 이런 사회였는데 그것을 통째로 바꾼 사람이 부시예요. 그리고 이제 이락전을 버려가지고 이 사람이 군산업의 대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군수 물자를 통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들인 것이 네오콘이고 이 네오콘의 선두머리가 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노무현은 어떤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발언들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당시에 타이밍이 안 좋았다고도 볼 수 있나요? 글쎄요. 근데 너무 네오콘적인 것을 기획하는 그런 세상에서 노무현이 한 거는 일확전에 참전을 시켰잖아요. 한국군을. 그런데 지금 부시가 와서 하는 거는 풍산그룹이라고 하는 원래는 창업자가 지금은 죽었다 그래요. 근데 돌아가신 분이 일본에서 베트남전을 통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무슨 사업을 했냐면 총알 같은 것을 만드는 구리를 이용한 총알을 만드는데 구리가 필요하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총알 사업 만드는 것을 통해서 돈을 엄청 벌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또 계속 풍산그룹을 이끄는 아들이 그렇겠죠. 그런 기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풍산 기업을 통해서 지금 로비가 들어와서 이 부시가 한국까지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이 풍산그룹의 기업 측, 이건 노동자 측이 아닙니다. 기업 측 그 변호사라고 그래요. 한때는 그랬답니다.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그리고 노무현도 그때 관여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풍산그룹, 그러니까 군산업으로 얽힌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일학전에 그 노무현이 참전까지 하게 된 것, 그것에 부시 입장에서는 고마워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 그것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순수한 여자, 어린 여자인 손녀딸을 통해서 이게 다 기획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친밀함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부시가 온 것은 이명박 세력을 키워주려고 왔다고도 볼 수 있고, 그 배후에는. 그리고 지금 그 영국하고 일본이 동맹 관계를 맺어서 굉장히 절친 사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태평양 그 동맹국 관계를 좀 강화시킨다, 그런 입장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부시가 온 것까지는 괜찮은데, 괜찮다기보다도 굉장히 이상한 그런 상황인데, 부시가 넥타이 맨 거 보세요. 어떻게 평상복을 하고 지금 추도식에 나타난 겁니다. 이게 추도 분위기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나들이 다녀요? 아, 참나, 기가 막혀서. 저 이거 보고 너무 놀란 건데, 그래도 가족들은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넥타이를 했습니다. 근데 손님이라고 생각해서 그럽니까? 일단 부시 측에서는 외교적인 실수를 한 것이고요. 한국 측에서는 손녀딸이 이 팔짱이 뭡니까?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노무현이 그 세계 통제와 세력의 굉장히 하수인으로서 일을 했다 그래서 묘지가 뭐 피라미드형이고, 그걸 만든 사람이 지금 껄껄껄 웃고 있는 왼쪽에 그 안경 낀 작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노무현이 아니라 문재인과는 동기동창 관계라 그래서 굉장히 현재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건축물의 그 기획을 이 인간이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광화문 광장도 바꾸는 것도 이 왼쪽에 있는 이 인간, 이름이 뭐죠? 이 인간이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제가 보고 너무 놀랍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그 노무현의 아들이 웃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인상을 찌푸리고 다니고 그렇게 그 죽음에 대해서 의혹을 가졌겠죠. 어떤 과정이든. 그랬는데 마치 자신이 무슨 정치판에 끼어든 겁니까? 어떻게 추도식에서 이렇게 웃고 축제 분위기를 낼 수가 있어요? 추도식 하지 마세요. 추모식 뭐 이명박이 돈 대줘서, 지금 정부에서 돈 대줘서 엄청 돈을 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생쇼를 하십니까? 모두들. 그러면 됩니까? 솔직히.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노무현 재단에서는 2010년도에 지원금을, 정부 지원금을 신청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확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165억 원을 나눠서 지금 지원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정부 지원을 이명박이 했다는 거는 노무현과 이명박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문재인이 차기 정권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황교안한테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해찬 당대표가 지금 이재명 쪽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이해찬 사람도
굉장히 삼성 쪽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재명을 많이 이용하다가 팽시킬 가능성이 높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구도가 이렇게 짜여졌을 때 이재명은 할 수 없이 지금 대권주자로서도 그렇지만 뭐 마땅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유시민도 실질적인 지지율 조사에서 그렇게 높게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황교안도 별로 그렇게 높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구도를 보면은 이재명을 어떻게 하면 그 지지율을 낮출까? 리얼미터에서는 그걸 고심해서 7%로 지금 고정시켰어요. 그런 입장에서 계속 그 이재명은 정당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겁니다. 문제가 되는 뭐 노사관계 갈등이라든가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뭐 버스 조합에서의 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했고 심지어는 경기도지사로서 그 칩사업, 삼성이 이끄는 그 칩사업에도 그 굉장히 허용을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겠죠. 그건 도지사 입장에서 뭐 평택이나 지금 용인이나 수원이나 그 삼성계의 힘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현실적으로 어떤 시기라도 집행을 하고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입장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이재명이 이용을 당할 대로 당하고 나중에는 팽당할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지지자들은 뭐 한 팀으로 가자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을 통해서 적어도 황교안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요. 안녕히 계세요.